혹시 박물관의 그 고요한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온몸에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?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? 오늘은 바로 이 너무나도 익숙한 느낌, 이른바 박물관 피로감의 정체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철학자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이 문제를 훨씬 더 날카롭게 짚어냈어요. 박물관이 살아있는 예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죽은 예술을 안치하는 무덤, 즉 영묘와 자를 바 없다는 거죠. 정말 강력한 비유죠.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논쟁의 출발점입니다. 자, 그럼 이 논쟁에 불을 붙인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볼까요?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폴 발레리입니다. 그에게 박물관은 한마디로 예술의 무덤,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. 발레리가 박물관을 묘사하는 표현이 정말 신랄합니다. 그는 박물관을 얼어붙은 피조물들의 소란이 가득한 곳이라고 불렀어요. 마치 모든 작품이 나만 봐라고 소리치면서 서로를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런 차가운 혼돈의 공간으로 본 거죠. 그러니까 발레리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. 이 작품들은 원래 있던 자리, 즉 살아 숨쉬던 그 맥락에서 강제로 뜯겨져 나와 박물관이라는 낯선 곳에 던져진 고아, 신세라는 겁니다. 와, 이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히죠. 발레리는 어머니 건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한때는 교회 제단 위에서 아니면 어느 궁전의 벽면에서 자기만의 역할과 의미를 가졌던 예술품들이 그 어머니를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. 발레리의 비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너무 많은 죽은 환영들이 한 공간에 쌓여 있으니 관람객은 그저 수많은 정보를 쓱 훑고 지나가는 피상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진정한 감동 대신에 이건 어느 시대 작품이구나 하는 지식을 얻는 교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결국 그 위대한 비너스 조각상마저도 생명력을 잃고 그저 역사적 문서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. 하지만 모두가 발레리처럼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.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한 또 다른 문학의 거장이 있었으니 바로 마르셀 프루스트입니다. 그에게 박물관은 예술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.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, 예술이 주는 즐거움을 묘사하는 단어에서부터 딱 드러납니다. 발레리가 말하는 건 좀 세련되고 귀족적인 황홀에 가까운데 프루스트가 말하는 건 개인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듯한 도취적인 기쁨이거든요. 이 묘호한 차이가 두 사람의 관점을 가르는 핵심입니다. 프루스트는요, 발레리가 비판했던 바로 그 지점, 그러니까 박물관의 텅 빈 공간을 오히려 최고의 강점이라고 봤어요. 이 벌거벗은 공간이야말로 예술가가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창작에만 몰두했던 그 고독한 내면의 풍경과 꼭 닮았다고 주장한 거죠. 프루스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. 예술이 원래 있던 교회나 궁전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낡은 삶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. 더 이상 어떤 종교적, 장식적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비로소 순수한 예술 그 자체로서 우리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프루스트가 말하는 예술의 두 번째 삶입니다. 작품이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의식과 기억 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박물관은 바로 이 재탄생을 위한 신성한 공간인 셈이죠. 자, 한쪽에서는 박물관이 예술의 무덤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고 합니다. 이 팽팽한 대립, 과연 철학자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어떻게 분석했을까요?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? 예술을 죽이는 공간이라는 발레리의 비판? 아니면 예술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프루스트의 옹호? 아도르노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.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는 발레리와 프루스트 두 사람 모두 진실의 한 단면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. 진짜 진실은 이 모순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. 이걸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. 아도르노의 통합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. 발레리의 말처럼 박물관에서 작품의 원래 삶, 즉 기능적이고 사회적인 삶은 분명히 끝납니다. 죽는 거죠. 하지만 바로 그 죽음의 순간 프루스트의 말처럼 관람객의 내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주관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박물관의 역설입니다.
작품은 자신의 과거와 단절되고 그 객관적인 아우라를 상실해요. 하지만 바로 그 상실을 통해서 역사와 우리 개인의 경험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새로운 존재가 될 가능성을 얻게 되는 거죠. 자, 이 복잡하고도 심오한 역설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냥 무심하게 박물관을 거닐 수만은 없습니다.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요. 아도르노는 이 철학적인 이해가 결국 우리가 박물관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. 어쩌면 우리가 느꼈던 그 박물관 피로감은 이 역사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그저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아도르노는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남깁니다. 첫째, 오늘은 뭔가 대단한 걸 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, 그런 순진한 태도는 버리세요. 둘째, 오늘 내가 뭘 볼 건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세요. 셋째, 욕심내지 말고 딱 두세 작품만 고르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품 앞에 서서 마치 신성한 대상을 마주하듯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그냥 와, 예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운명에 걸린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아주 진지하고 엄중한 태도로 예술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럴 때만이 예술은 죽은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살아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.